요거 같이 싹 정리하고요. 마지막 내용 정리 마지막 하면 됐습니다. 뭐 교재에 써있긴 한데 그냥 친구 쭉 보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은 자연에서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혹은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산화환원 반응이 대표적인 것은 이제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경우,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아마 순서는 광합성 이거 먼저 나올 텐데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어떤 주 성분은 주로 탄소와 수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뭐 아닌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CH4라고 하는 이름은 메테인, 그치? 메테인이 산소와 만나서 개수는 그냥 제가 채우겠습니다.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CH4는 CO2가 되면서 산화된다. 그치? 그 다음에 산소는 물이 되면서 환원된다. 환원되는 반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딱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광합성과 세포 같은 경우 광합성 일단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염록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어떤 뒤에 에너지와 관련된 거는 뒤에서 다시 또 다루지만 일단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빛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빛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광합성이 일어나는 반응식은요. 일단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물 그걸 가지고서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을 만듭니다. 포도당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숨 쉴 때 사용하는 산소도 만들어줘요. 개수는 그냥 제가 채우겠습니다. 다 666이에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666. 그러면 이때에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이 되면서 산화. 아니죠? 죄송합니다. 환원. 왜 환원이야? 산소 12개에서 6개 된 걸로 따지면 돼요. 그리고 수증기는 산소가 되면서 산화. 그죠? 산소가 6개에서 12개 되었다. 비슷한 예시 세포호흡. 세포호흡.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저도 수업 오기 전에 제육볶음을 먹었고요. 그 제육볶음과 밥에 들어있는 포도당 영양소를 가지고서 내가 숨 쉴 때 들이마신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보내는 개수는 이렇게 되는데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옛날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고 얘네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은 이산화탄소가 될 때 산화된다. 산소를 쓸 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가 보이니까 다른 녀석이 무조건 산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게 더 최단거리인 것 같아요.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은 환원이다. 됐죠? 뭐 앞에서 했던 거에 비하면 이거 뭐 그죠? 우리 다 이미 이해하고 온 거니까 그냥 상황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벌써 철의 재련은 근데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좀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건 어떤 철이라고 하는 녀석 Fe가 우리 인류가 이제 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인류가 철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서는 보통 단단하기 때문에 철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철 광맥에서 철을 캤을 때 그것이 순수한 형태의 철로 존재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자연상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많이 반응해서 어떤 철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Fe2O3 산소와 결합한 형태로 이것은 산화철이라고 부르고 이 철광석이라고 하는 것에는
철 광석에는 주로 산화철의 형태로 그죠? 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철로 돌려야 되고요. 그런 과정을 재련, 그리고 그 재련시키는 것, 재련이 철 광석을 환원시키는 과정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얘기하자면 철은 단단한 형태. 그런데 이제 산화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 이제 쇠가 녹슨 거잖아. 그러면 뭐 쇠못이 녹슬어서 뭐 불구슬하게 낀 거 이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부스러져요.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재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요. 일단 큰 용광로에다가 어떤 것들을 넣냐면 준비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철광석이라고 하는 것과 코크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집어넣는데 노란색을 쓸게요. 철광석은 왼쪽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F2O3. 코크스는 뭐냐면 그냥 탄소 덩어리입니다. 탄소 덩어리고 굳이 생김새를 그려야 될까 싶은데 그냥 탄소 덩어리 이런 연탄 같은 거 집어넣는 거예요. 같이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얘를 왜 같이 집어넣느냐? 일단 넣고서 용광로를 아주 절절 끓도록 가열하면 부족한 거 지울게요. 칸이 부족하니까. 일단 먼저 반응을 시작하는 건 코크스예요. 코크스는 이제 가열하니까 산소와 반응하는데 문제는 이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도 만들지만 일산화탄소를 형성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만들고 일산화탄소도 만들고 그냥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때 일산화탄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요런 반응을 탄소가 산소와 만났는데 우리가 원래 알던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불완전연소라고 불러요. 예전에 이제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뭐 완전연소, 불완전연소 가지고서 막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또 내용 중에 하나였지만 그게 빠졌어요. 그것이 뭐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걸 언급을 이제 안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냥 이런 걸 불완전연소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 발생한 일산화탄소는 넣어준 철광석 F2O3와 일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철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까 보여드렸던 반응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요건 거죠. 철광석은 철이 되면서 환원 원래 이야기했었던 그치? 환원시키는 거고 아까 산화제 환원제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일산화탄소는 그러면 환원제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남을 환원시켰으니까 다 왔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뭐가 끝이냐? 마지막. 이 내용에서 마지막. 도대체 여기에다가 코크스를 왜 넣는 거냐? 코크스를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환원제인 철광석을 환원시켜야 되잖아. 그럼 환원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환원제인 일산화탄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저기를 넣는다. 코크스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될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조금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코크스 왜 넣어? 환원제 제공하려고. 환원제 역할.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어차피 뭐 맥락상으로 크게 다른 의미를 갖진 않으니까. 그지? 이해되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지금 수업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첫 타임, 둘째 타임, 셋째 타임으로 나누면 첫 타임하고 셋째 타임은 거의 이제 그냥 무난한 그치? 내용 설명. 그리고 거꾸로 이제 둘째 타임 때 좀 문제를 좀 집어넣어 놨었는데 요 산화환원과 관련돼서는 둘째 타임에 이야기했었던 그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반응식들도 나중에 학교에서 또 프린트나 이런 것들로 외우라고 알려주는 반응식들이 있으면 그것들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다 외운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게요. 이건 지금 받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구리를 환원시키는 산화구리를 구리로 환원시키는 그 반응식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일반고에서 보통 알려주는 케이스가 야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산화구리가 불이랑 산소로 나뉘는 것을 산화구리의 환원으로 그냥 알아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시험이 많이 쉬운 학교들인 거죠. 아니면 일반적으로 야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탄소와 만났을 때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이게 또 그냥 또 일반적인 계속 그냥 제가 채우면 요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게 반응의 끝은 아니야.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산화구리를 솥불꽃에 넣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도 만나서 그쵸? 응? 개수가 어떻게 되더라? 개수가 그죠? 벌써 헷갈려요. 저도 죄송합니다. 2 쓰면 되나? 있으면 안 되는데? 몇 써야 되죠? 헷갈려요. 자, 민망하지만 CO 만나서 CU 그럼 만약에 1, 2, 그럼 2, 3, 2, 3인가? 2, 3? 2, 3 하면 안 되나? 민망하네요. 그죠? 2, 1 이러면 3. 야 어렵다. 그냥 두면 잠깐만 막혔어 갑자기. 그냥 두면 되잖아. 그죠? 계속 쉴 게 없어져.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관여하는 반응도 있어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뭘 알려줄지 모르니까 선생님 그냥 취향이니까 그때 가서 알려주는 거. 3개 다 알려주면 3개 다 외우는 거고요. 하나만 외워보면 하나 외우는 거. 그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찝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보여드린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한 절반 정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첫 번째, 세 번째 타임에 이야기한 내용이 한 절반 정도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에 이야기했던 그 문제풀이와 관련돼서 전자와 관련된 어떤 추론인 거죠. 그렇죠? 산화환원의 추론, 전자의 어떤 추론, 전하량의 추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녹화는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